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39번째. 오늘은 죄다 신약사주라 재물의지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신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헛방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상담을 예약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관상에서 상당히 쟁의적인 기질이 보이는 분입니다. 제가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분께서 제게 대려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부터 사주를 보러 가면은 관살을 맞은 사주이고 제가 오히려 재물에 휘둘리는 죄다신약 사주라 재물복이 너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제 나름대로 내용을 알아보니 제 사주가 약하고 약해진 이유가 사주의 즉 재물이 사주 힘에 비해 너무 많이 들어있어 본인이 감당이 안 돼 약해진 사주라 죄다신약 사주라 하고 제가 병이 되니 재물빨이 너무 없는 사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생님, 재물복을 꼭 제로만 보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깊이가 있게 되면은 그 사주가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약점이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사주라도 거기에 장점이 발견되는데 그 장점을 이용해서 잘 나가면은 그 장점으로 재물빨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주에서 재만 쳐다보고 재물을 말하는 것은 절대 거물인 것이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럼 선생님 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주가 상담 오신 분 사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분의 사주를 보고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주는 사주에 큰 나무가 유일한 장점이고 내 편입니다. 이 큰 나무를 편인이라고 하거든요. 편인은 감성이 뛰어나고 감각이 있어 아트성, 예 기능적인 발전이 있고 편인인 큰 나무가 역마살로 잡혀 있어 해외로 움직임이 있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선생님, 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태국 전통 요리를 접하게 되었고 직접 태국에 가서 그 태국 전통 요리를 깊게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토대로 한국에 나와 전통 태국 요리집을 개업해서 지금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많은 재물을 벌 정도로 크게 부를 축적했고 요리집도 크게 늘렸습니다. 제 사주가 죄다신약 사주라 재물복이 없다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재물을 꽤 쥐고 가니 정반대의 삶이나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의문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상담을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이분 사주를 좀 더 깊이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 오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죠. 앞에서 잠깐 봤죠. 신해년, 경자월, 병신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신해년생이면 71년생이네요. 71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48살 되셨네요. 그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에 오행의 분포와 육친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 병화는 큰 불로 태어났네요. 그죠? 신금 작은 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경금 큰 쇠, 그러면 이 경금도 큰 쇠죠. 자수 작은 물, 신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네요. 사주에 상당히 쇠기운과 물기운이 강하네요. 큰 쇠 작은 쇠, 그 다음에 큰 물 작은 물로. 자,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오행은 뭐죠? 흙이 안 보이죠? 물론
해수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가 지장간에는 있죠. 예, 이런 상황이고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은 신금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경금은 역시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제. 그러면 이 경금도 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해수는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자수 역시 나를 극한오행으로 이것은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신금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임목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제 편제가 혼잡돼서 많고 그 다음에 편관, 정관, 물기운도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에 나타나지 않은 흙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자월이면 겨울이죠. 대설 이후에 태어났네요. 자월은 나를 극하는 계절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 그죠? 자, 사주의 강약을 위해서 네 편 한번 찾아보자고. 병화의 네 편. 네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죠. 나무가 네 편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불을 한번 찾아볼까요? 불은 본인 말고는 나와 있는 거 없죠? 물론 임목 안에 병화가 숨어있기는 숨어있네요.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나무도 쭉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거는 임목 큰 나무 하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해 중에 간목이 들어있는 정도로 돼 있네요. 그러니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라고는 임목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편이 됐네요. 경금 큰세, 신금 큰세, 경금 큰세, 신금 작은세, 해수 큰물, 자수 작은 물 이런 게 전부 남의 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더군다나 사주에 쇠 기운이 너무 많고 쇠의 생을 받은 큰물 작은 물도 상당히 많은 쇠와 물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네요. 상당히. 그래서 신약한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약해졌냐? 보면은 사주에 쇠가 많다고 그랬죠. 쇠가 많으면은 쇠가 뭡니까? 재성이죠. 재성.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는데 약해진 이유가 재가 많아가지고 약해진 사주를 재다 신약이라고 그러죠. 사주에 재가 많아가지고 내가 힘이 약해졌다. 즉 내가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한 사주. 재물한테 휘둘리는 사주를 재다신약 사주라고 해서 재물떡이 무지 없는 사주를 갖다 재다신약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그래서 재다신약을 보면은 재물떡이 없으니까 이 사주들은 따박따박 봉급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은 건물입니다. 이런 통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 사주가 보면은 물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해수, 자수도 있지만 신금 안의 임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왜? 이 사주 물기운도 많고 금생수를 받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임수도 상당히 발현을 해가지고 물기운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큰 불한테 관이죠. 관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관살 맞은 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더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나한테 관을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으니까 직업운도 약한 사주가 돼요. 사주가 강해야 직업도 이렇게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힘이 오히려 관살한테 당하고 있으니 직업운도 약한 사주. 그러니 재물운도 약하고 직업운도 약하고 그러니 상당히 사주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러 가면은 재다신약이라 재물떡이 없고 관살맞은 사주라 직업운도 약하고 그런 통변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요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그거를 승화시켜서 요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물을 모았던 사주다는 얘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편인인 임목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임목이 용신.
그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재물운이 어떤가요? 봤을 때는 이 재 상태 또 사주 강약을 따져서 이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재물이 어떤지 이런 상태를 보고 나서 재물운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특히 현대에서는 재물을 질 수 있는 방법이 꼭 사업만 통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전문성, 주특기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많은 재물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노래 하나만 잘해버리면 큰 재물을 질 수 있죠.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리고 작곡만, 노래만 잘 만들어도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춤만 잘 춰도 또 재물을 질 수 있고, 또 어떤 도자기를 잘 만든다 그러면은 또 재물을 질 수 있고, 또 장을 잘 담그다 해서 장인이 되면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질 수 있고, 그러한 재물을 질 수 있는 루트가 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사업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손재주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주 길이 있는데, 이 사주가 제다신약이라는 것만 가지고 재물운이 매우 약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사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장점? 이분은 편인, 인목, 편인이 장점이다는 얘기예요. 용신이고. 자, 편인은 뭔가요? 감각이 뛰어났죠. 감각, 아트적인 감각, 감성이 뛰어나고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는 오행이 바로 그 육친이 바로 편인이란 얘기예요. 편인. 그래서 편인이 용신이고 발달돼 있고, 그러니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인 성분인 요리사로 갔다는 얘기. 요리사 잘 갔죠. 요리도 감각이 있어야 되죠.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맛을 봐야 되니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목이 역마살이라는 얘기죠. 역마살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발전이 있는 사주고 외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동남아 태국을 가서 태국 요리를 배웠다는 얘기죠. 외국 음식이죠. 그래서 이런 역마기요를 잘 써먹었고, 그 다음에 이 태국이란 나라가 어디죠? 동남아죠. 동남아는 동쪽하고 남쪽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부족한 불기운하고 나무기운을 넉넉히 채워주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서 편인용신에, 그 다음에 외국, 그 다음에 동남아라는 사주에 부족한 불기운과 나무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게 전부 맞아가지고 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기 때문에 재물을 꽤 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꼭 상담을 하실 때 재물운을 볼 때 이 재의 동태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이런 본인의 장점이, 이 사주의 장점이 뭔가, 다른 쪽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 장점을 꼭 찾아줘야 된다는 것 알기 위해서 이 사주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꼭 재물운을 재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장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재물도 분명히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아셨죠?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